유명 인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거의 뭐 아트에 가까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되잖아요. 이게 왜 어렵죠?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과학 수다 시간, 과학을 채우는 시간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덕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도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디스플레이에 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기계연구원 김현돈 박사입니다. 지난번에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네. 좀 반응이 어땠습니까? 유명 인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사실 CRT부터 시작해서 LCD까지 네. 우리가 좀 역사, 추억을 좀 되감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진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소재들과 미래의 꿈의 소재라고 하는 것으로 갈 것 같아요. 일단 LCD가 나왔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등장했었던 그 순간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TV에서 광고했었던 아몰레드라고 했었던 올레드가 나오기 시작했죠. OLED. 아몰레드는 사실 그 올레드 앞에 구동 방식이 붙은 건데요. 액티브 매트리스 방식으로 이제 픽셀을 구동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저희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아몰레드가 맞죠. 그럼 이제 LCD랑 OLED는 사실 크게 우리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다른 걸 모르겠어요. 근데 근본적인 차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백라이트의 유무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LCD 같은 경우에는 액정을 쓰고 OLED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을 쓴다라는 것도 큰 차이가 될 텐데요. OLED 같은 경우에는 자발광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백라이트 유닛을 쓰지 않고 그래서 두께가 더 얇고 유연한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디스플레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OLED가 더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사실 지금 주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OLED는 어떤 건가요? OLED는 말 그대로 LED, 즉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에 O가 붙어서 오가닉이거든요. 유기물을 기반으로 한 빛을 내는 소자라고 이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유기물을 이제 잘 증착을 해서 형성을 하게 되면은 음극과 양극에서 전자와 홀을 이제 발광충으로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미션 레이어라고 해서 EML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발광층에서 만난 홀과 전자와 전공은 엑시톤이라고 하는 준입자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엑시톤이라는 것은 이제 에너지를 받아서 흥분된 상태에서 다시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빛을 발광하게 됩니다. 일단 전자가 있고 네.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가운데서 만나면 네. 이 전자가 구멍에 또랑에 톡 빠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그럼 그 에너지 차이만큼을 바깥으로 발광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가시광선 형태로 발광을 하게 되면 우리 눈에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열을 하게 될 때는 열을 받아서 뜨거워져서 빛이 나와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전자가 딱 그 중위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정말 효율적으로 발광을 하니까 네. 이때는 우리가 원하는 그 색깔을 정확하게 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더 열도 거의 없고 이론상으로는 네. 그리고 효율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완전히 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발광 소자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전류가 인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완전히 깜깜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왜 유기물을 써야만 하나요?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요. 무기물인 LED를 이용을 하더라도 그런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겠지만 당시 기술로서는 그 화소를 작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부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기물을 이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반도체 공정을 이용을 해서 증착을 통해서 그 화소를 형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작은 화소를 쉽게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생산성 있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OLED가 지금은 이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OLED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정이나 그리고 편광판 같은 것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두께가 매우 얇고 디스플레이 형태를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고속 동작이 가능한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포츠 영상을 본다거나 게임을 하는데도 매우 좋은 디스플레이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LCD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계속 전위를 바꿔서 착착착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회전한 속도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OLED, LED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류를 인가했다 뺐다 하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고속으로 이제 반응 속도가 좋아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유기물인데 LED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발견된 거예요? 올레드에서 빛이 나온다는 현상은 1963년에 뉴욕대 마틴 포프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발명을 하셨고요. 포닥사에 있는 강칭완이라는 박사가 이 빛이 더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제안을 했습니다. 원래 LED가 수명이 길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길게 가고 좋을 줄 알았는데 웬걸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말 1년도 안 썼는데 잔상이 남는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LCD는 안 그러는데 OLED 왜 이러는 건가요? 이 잔상 왜 있는 건가요? 네, 그런 현상을 버닌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버닌이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소재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 그 유기물 기반으로 쓰다 보니까 열이나 그리고 강한 전기장을 받았을 경우에 그 유기물이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루라이트를 차단해 가지고 OLED 디스플레이를 좀 더 수명을 높이는 그런 연구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소재적인 한계점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정말 파란 걸 진짜 파랗게 만들어 놓고 초반에 그걸 좀 약하게 키는 거군요. 그럼 LCD는 이미 뭐 완성된 연구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뭐 거의 LCD는 끝까지 갔다라고 봐야 될까요? 물론 연구 분야는 남아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백라이트 유닛을 이제 QD 레이어를 써가지고 QLED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용 제품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 미니 LED를 이용해서 로컬 디밍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OLED처럼 기술 격차가 그렇게 큰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OLED가 조금 더 연구가 더 활발하게 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LCD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지금도 LCD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LCD는 이미 접은 지가 오래됐고요. 이제 LCD 이제 시장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워낙 싸게 LCD 패널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예 그 시장성이 떨어지는 LCD를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 처음에는 그 두 개를 같이 유지하려고 했었었는데 완전히 이제 LCD 사업부를 접고 이제 OLED에 올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LCD를 개발하던 우리나라 기술자분들은 대부분 연구원분들은 LED 쪽으로 간 건가요? 이제 LCD를 기존에 포기하게 되면서 이제 그분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셨고요. 이제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OLED 기술까지도 넘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가 지위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디스플레이 강국이 되기 위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12대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 중에서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주목받는 기술이 있다고요? 네, 바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라는 기술입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건 뭐 LCD에서 네. OLED를 선택한 이유는 LED는 원래 있었지만 좋은 건 다 알고 있었지만 소자를 작게 만들기 어려웠기 때문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그걸 작게 만든 거 느낌이거든요. 네. 그냥 하면 되잖아요. 이게 왜 어렵죠? 그게 이제 말로는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마이크로 LED는 이제 무기물 기반이기 때문에 무기 방막 소자를 잘 성장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착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들어져 있는 그 화소를 각각 색상별로 웨이퍼를 얻게 되는데요. 그 색상을 잘 재배열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옮기고 싶은 디스플레이 패널로 전사를 하는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공정이 최적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도전적인 기술이 많고 개발되어야 할 분야가 많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는 무기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판 위의 결정질로 그 에피층을 성장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에피층을 또 성장시킬 때 또 고온 공정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OLED처럼 증착을 통해서 RGB를 다 형성할 수 있지는 않냐, 왜 전사라는 기술을 써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LED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각 색상별로 에피층이 성장되는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웨이퍼별로 R, G, B를 각각 만들고 그것을 이제 인터포저라고 하는 그 재배열이 되어 있는 어떤 칩으로 옮겨가고 그것을 맨 마지막 단계로 패널에다가 전사를 하는 일련의 공정이 필요한 도전적인 기술입니다. 따로 키워야 되고 딱 맞는 결정이 못 되도록 적절하게 그걸 잘라서 옮겨서 한 번에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얼마나 작죠? 이 하나하나가? 제가 연구하고 있는 마이크로 LED 사이즈는 한 28 마이크로 정도 되고요. 궁극의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제 AR, VR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높은 해상도가 요구되는데요. 많은 회사들이 이제 5 마이크로 정도 되는 화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마이크로미터 네. 화소가요. 네. 0.005mm를 맞습니다. 정밀하게 자른다는 거, 잘라서 옮긴다는 거는 뭐 레이저로 자르는 걸로는
불가능하고 또 다른 방식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반도체 공정 중에서도 그냥 포토리소라는 공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파장의 스태퍼라는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단파장을 이용해서 미세한 패턴을 만들어서 음. 지금 그런 마이크로 LED 칩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옮기는 것도 사람 손으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옮기죠? 그거는? 네, 전사라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저희 연구소에서는 대면적 롤 투 플레이트라는 전사 기술을 이용을 해서 롤 투 플레이트. 네. 롤에서 플레이트로. 맞습니다. 네. 회로기판을 플레이트에다가 두고 롤에다가 마이크로 LED 인터포저를 감은 것을 정렬을 잘해서 굴려가지고 패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종의 엄청나게 정밀한 레이저 프린터 같은 느낌이 있네요. 레이저도 요 위에다 전사한 거를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부분에 토너가 가서 붙고 그다음 종이 위에 걸 정확히 굴려주는데 컬러 레이저 같은 경우는 그 RGB 3개를 이렇게 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종렬이 흐트러지면 이제 안 되는 건데 훨씬 정밀한 일종의 레이저 프린터 같이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 정확한 언급이신데요. 옮기는 것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이크로 LED와 회로기판이 정기적으로 접속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 접속하는 공정에서도 그 마이크로 LED가 틀어질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사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의 뭐 아트에 가까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불량화소가 없다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요거를 할 때도 이제 키 작은 애들부터 먼저 붙여주고 네, 키 큰 애가 뒤에 가서 붙여야 될 정도로 네, 정확합니다. 그렇죠. 키 네. 큰 애가 먼저 붙으면 롤이 굴려버리면 걔를 찌그러뜨리게 될 거잖아요. 네, 키 작은 애는 안 붙을 거고. 저희 연구의 핵심을 언급해 주시는데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그 머리로 생각하는 거는 그렇겠구나 싶은데 사실 이게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 정말 가루 같은 것들을 정확히 정렬을 맞춰서 붙이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이 불량화소가 되는 거고 좀 인간의 한계를 넘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 기계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첨단의 세상인 건데 지금 시제품이 나오긴 한 건가요? 가능은 한 건가요? 네, 이미 시제품은 삼성에서 더월이라는 마이크로 LED TV를 또 내놓은 상황이고요. 네, 사고 싶네요. 네. 저도 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가격이 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구매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억이 넘는 가격의 네. TV. 네. 한국의 디스플레이는 기술은 이제 계속 시장을 선점하고 굉장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약간 주춤한 부분이 여러 가지 사정에서 생겼었잖아요. 네,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 다시 세계 1위 탈환하고 선도할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현재 디스플레이라는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산학년이 똘똘 뭉쳐서 같이 힘을 협력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NST 산하의 여러 정부 출원 연구소 박사님들께서도 디스플레이 각 요소를 잘 개발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1위를 탈환하는 그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신 김현동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학을 채우는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